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중국의 최대 명절 춘제를 맞아 우리 국민들의 중국 여행 예약이 동기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일 평변뉴스가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C트립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국인의 예약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2%나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춘제는 한국의 구정 연휴 기간과 맞물려 있고 여기에 지난달 말 중국 정부가 실시한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아무래도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 상해를 찾는 한국인들이 급증해 중국 현지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중국을 방문할 때 일반적으로 국제교통허브 도시를 목적지로 선택하는데 상해는 항공편이 많고 여기에 앞에서 말한 무비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요일 오후 일과를 마치고 주말을 이용해 짧게 상해를 찾는 20, 30대가 급증하면서 요즘 상해의 명성지에서는 사방에서 한국어가 들릴 정도로 사실상 상해를 점령하다시피 한국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웨이보에는 무비자 정책 후 한국인들의 최애 관광지가 상해가 됐다는 검색어는 연일 최상단에 올라 있는데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소로 울상이던 중국 당국에게 이런 한국 관광객들의 열기는 인민들에게 선전용으로 딱이겠죠. 그러다 보니 중국 매체들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통해 이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我是韩国人，我爱上海。来上海很好。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중국 유학생이 있어가지고 무비자 여행 와야겠다 해서 떡어 먹으러 갔었고 파기름면이라고 그런 것도 接近80%了。大部分还都是韩国人，他们等的时间老长了。扫出二维码，直接下单。然后为他们翻译，没想到今天就是韩国客人特别多，停不下来。现在韩国顾客比较多嘛，我们也是学些简单的，比如说打招呼你好，或者说再见，包括洗手间啊，那个指引客人需求的剪刀、冰块，太复杂的话也不好学。我有网友评论说，韩国游客来到海底捞就是在吃免费的西瓜，也没有那么的疯狂，就是也会打，也没有说那么的比如夸张吃一盆一盆的这种。 대만 매체들도 한국인들의 이런 중국 여행 열기를 흥미롭게 봤는지 뉴스로 보도했는데요. 机场大厅，中国航空的柜台挤满大批南韩游客。自中国政府11月8号到年底试行南韩人免签入境，吸引大批南韩游客前往中国旅游。 와이탄의 야경도 좀 보고 디즈니랜드 가서 이제 퍼레이드도 좀 보고。 从南韩出发飞到中国，最短只需要1个多小时。现在又享有免签政策，让更多南韩人选择在周末来个中国快闪之旅。根据南韩旅行社统计。 尤其上海游的订单暴增了178%。其实从今年初开始，南韩赴中旅游就在快速复苏。 그동안 내수 침체와 더불어 외국 관광객들도 중국 여행을 기피하던 차에 이렇게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와 각종 소비를 해주니 당장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나 전문가들도 이번 기회를 잘 살려 경기 회복에 매개체로 써야 한다는 주장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시보의 시사평론가 역시 이 점을 언급했는데요. 要说这波韩国游客的数量剧增，直接推动了上海衣食住行产业的发展。从住宿、餐饮到娱乐、购物，韩国游客几乎是渗透到了上海的每个消费环节。根据数据显示呢，韩国游客在上海的消费水平较高，尤其在奢侈品和时尚品牌的购买上面表现可突出。海底捞上海人民广场店的经理胡小珍向大家介绍了，最多的时候呢，一晚上能够接待超过100桌的韩国顾客。 이처럼 한국 소비자들이 상해에서 큰손 역할을 하자 매체들도 평소와 다른 이색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는 최근 상해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상해를 방문한 한국인들의 고유한 문화와 습관을 존중하고 그들과 우호적으로 교류하는 데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평소에는 전혀 볼 수 없는 논조의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을 따르지 않고 꼭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매체들도 있는데요. 상해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국 동방유성TV는 최근 상해의 하이디라오를 방문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다소 이상한 질문을 하여 핀축을 샀습니다. It's very famous in Korea and we want to try the original because very close from the South Korea and here is very huge
have many things, clothes. I don't know. Yeah. And you know now. Yeah. So do you like watermelon? Yeah. I like it. Is Why it free? Do you like, yes, it's free to Oh. eat. As much as you can eat. Yeah. Yeah. Thank you. Isn't that very nice? Korea Haidilao is so expensive, but China Haidilao is cheap. Yes. 한국인들은 수박이 비싸서 못 먹는다는 그놈의 수박론을 상기시키려 한국 관광객들에게 하이디라오의 샐러드바에 있는 수박이 무료라는 것을 기자가 자꾸 언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인터뷰에 응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렇지 다들 황당하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륙인민들을 더 당황하게 만든 뉴스가 하나 보도됐는데요. 지난 2일 왕이뉴스는 상해를 방문한 한국 여행객 12명이 한 끼 식사비로 56만 위엔,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가량을 지불했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왕이뉴스는 영수증 내역서도 같이 공개했는데요. 영수증 내역서에 찍힌 날짜를 보면 2024년 12월 30일 저녁 9시 30분으로 나와 있고 결제 금액은 56만 위엔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와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왕이는 이 한국 관광객들은 한 병에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으로 불리는 프랑스산 로마네 콩티 97년산 2병을 주문했는데 참고로 이 와인은 이 레스토랑에서 한 병에 4,600만 원으로 2병에 9,200만 원을 결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가자 소우뉴스도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를 하기도 했으며 뉴스로 보도되기까지 했는데요. 韩国人来上海是真消费啊！刷到一个韩国人就吃一顿饭就花了56万，不是韩币，是人民币56万。光司机大哥的餐食就680一个人，原来有钱人的世界我们真的无法想象。 뿐만 아니라 기타 중국의 각종 플랫폼에도 한국인들은 수박도 비싸서 못 사 먹고 고기도 비싸서 못 사 먹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한 끼에 1억 원이 넘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로마네 콩티 와인 9,200만 원 결제, 저 2병에 거의 1억을 태우다니 죽이네. 와인 빼더라도 12명이 밥값만 인당 160만 원 정도 계산함. 저게 말이 되나? 고기도 수박도 비싸서 못 먹는 한국인들이라고 하더니 저 정도 와인은 그냥 마셔버린다고? 저 계산서가 정말 한국인들이 결제한 거 맞나? 온라인에서 한국인들 수박 못 먹는다고 말한 사람들 다들 어디 갔음? 기사 2명 식비만 13만 원. 이거 진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와인을 시켜 먹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소고기는 비싸서 못 먹는 한국인이라더니 9,2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고 식비로 1억 이상을 쓴다? 강의대제도 보고 울고 가겠네. 기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 평범한 한국인들은 아닌 듯. 계산서 딱 보는 순간 강의대제가 식사한 줄 알았음. 저 와인 예전에 주성치 영화에서 보고 알게 됐는데 한국인들이 저걸 호탕하게 마셔버리네. 절대 불가능함. 한국 사람들은 김치 이외에 고기나 수박은 비싸서 못 먹는다고 했으니까. 수박도 고기도 비싸서 못 사 먹는 한국 사람들. 그렇다면 주말을 이용해 상해를 얼른 갔다 오는 저 많은 한국 관광객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상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동방위성TV의 인터뷰 장면을 보면 오늘날 중국의 수준을 그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